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10대, 20대, 30대 층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이후는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왜 우리가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통일이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통일의 어떤 기쁨은 오래 가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며칠 끝납니다. 그리고 온통 뉴스가 그리고 그때부터 밀려나온 모든 사건들이 사회적 혼란들,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땅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땅 얘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의 2,500만에게 북한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당장 못 해요. 공장 하나를 세워도 몇 개월, 몇 년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남북한의 신앙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경제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오히려 경제가 충격을 받고 통일의 효과는 그 이후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 우리 성도들, 교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북한 교인들에 대한 우리 어떤 그 고통들, 그다음에 울부짖음 혹은 순교, 핏값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일의 문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의 어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은 사회 변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회 변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것만으로 굉장히 벅찬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는 아주 빅 이슈가 더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물론 국가가 잘 하지 못해서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국가가 잘 하더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은 분명히 또 정해져 있는 거죠. 교회만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렇죠. 또 있는 거죠. 네네. 각 교단 차원에서 좀 해야 될 노력들이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좀 더 나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일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모든 세대의 공감을 갖게 하는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며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있어야만이 한국교회가 그러면 통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통일이 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계획들이 나오죠. 그 계획 하에서 교단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서로 역할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 개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바로 그러한 순서를 거치면서 나와야 실제적인 게 나오지 지금은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관심도 없고 어떤 데는 갔지만 관심은 있지만 기도만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다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준비가 정확하냐 혹은 효율성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빅 이슈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정상적인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지역교회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같이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시작점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통일이 멀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이상하진 않아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의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죠. 근데 계속 이제 미루기만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누가 먼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는 교단이 다 다르고 어떤 구심점을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라는 숙제가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교단의 지도자분들께서 저는 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교단 안에서 총회 안에서 이것을 의제로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통일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조금 우리가 예측해보고 시나리오 좀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교단별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사실 시작을 하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까요? 다음은 그 요새 이제 한국교회 돌파구 중에 하나가 두 교회가 하나 되는 합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케이스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좀 좋은 케이스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이제 전국에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결과론적으로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면 또 지금도 합병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또 한국교회가 또 앞으로 미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교회 합병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꼭 보십시오.